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30년 함께한 할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실화 같은 이야기. 나를 가족이 아니라 했으니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텅 빈 집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그것이 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김순희 여사는 거실 창문을 닫으려 일어났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손주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을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두 손주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회사에서 휴가도 나왔고 아이들도 방학인데 가족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 지은의 제안에 아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지? 엄마도 가시죠? 순희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가고 싶구나. 손주들이랑 바다도 보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실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 했거든요. 호텔방도 2개만 예약했고 어머님 모시고 가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순희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끼리 편하게 다녀오렴. 나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핵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희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며느리를 나무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매일 눈물 흘리던 그 아이를 순희 여사는 딸처럼 돌봤습니다. 밤새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고 친정 어머니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둘째를 가졌을 때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늘 며느리 곁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며느리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플 때는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손주들을 돌보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니. 방문을 닫은 순희 여사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것은 그녀의 시야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순이 여사의 마음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밥을 퍼고 국을 담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지은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사과하라고 할게요.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순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여행 잘 다녀오렴. 나는 정말 집에서 쉬고 싶구나. 어머니, 됐다. 어서 먹어라. 식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짐을 꾸려 현관에 모였습니다. 순이 여사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세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막내 손녀 지우가 순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고양이들 돌봐야지. 지우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재미있게 놀다 와. 네, 선물 사올게요.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주말 아침. 하지만 지금은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장 밑에는 여러 권의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가장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젊은 날의 그녀가 보였습니다. 갓 결혼한 22살의 순이. 시집살이가 낯설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들 민수의 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통통했던 아기.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 혼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며느리 지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의 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 순이 여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은의 첫 돌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첫째를 낳고 힘들어할 때 순이 여사가 밤낮으로 돌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순이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지은이 순이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입가에는 감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셔서. 어머님은 제 진짜 엄마예요. 그때 지은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순이 여사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쉽게 변한다는 것을, 어제의 진심이 오늘의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 없어지면 남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순이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로,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새벽녘 순이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가족이 아니라면 정말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월요일 아침 순이 여사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과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전액 인출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걱정 마세요. 순이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인출한 후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네요. 매매하시려는 건가요? 아니, 증여를 하려고. 아들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싶어요. 증여세가 꽤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 아들이 받을 집이니까 지금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을 것 같아서요. 서류를 준비하고 명예 변경 절차를 밟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순이 여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대부분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생필품뿐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낡은 지갑,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썼던 편지들. 순이 여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한테 가려나 봐요.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요일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순이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순희 씨,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키우던 고양이들을 끝까지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온 순이 여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손주들의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그녀가 평생 사용했던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그녀가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밤이 되자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지은아,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너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구나. 집 명의는 이미 민수 내 앞으로 바꿔놨고 내 통장에 있던 돈도 정리했어.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볼게. 부디 건강하고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여행을 떠났다고만 전해주렴. 사랑한다. 영원히.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여행을 마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민수가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거실, 방, 부엌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순이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방문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뭐라고요? 설마. 지은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머님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은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자. 어머니가 언제 나가셨는지. 민수는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 씨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곳이요? 어디라고 하시던가요? 그건 말씀 안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잠깐만. 먼저 어머니 방을 다시 확인해보자.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 은행 통장 해지 증명서, 그리고 유언장 사본.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다는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정돈된 필체가 보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살다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죽는 것이니.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뭘 한 거지?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만들었을까? 그는 자책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것,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지은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장 옆에 놓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아이들 낳고 순이 여사의 손을 잡고 감사해하던 사진,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던 사진들. 어머님,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어머님께 어떻게 했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편지를 본 경찰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신 것 같다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인들 집이나 친척 집에 계실 수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며칠 지나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순이 여사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 여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걸린 앞치마, 거실 소파의 방석, 텃밭의 채소들,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은은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순이 여사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은은 빈 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돌아오세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할머니,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올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여사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듯 했습니다. CCTV를 추적해봤지만 버스 터미널에서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으신 거죠. 탐정의 말에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잃은 거구나. 영원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순이 여사가 심었던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상추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텃밭에 나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어머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밥 한 끼,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민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직장에서 승진했다며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내일처럼 기뻤다. 내 딸이 성공하는 것 같아서. 손주 지우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공부를 봐준 보람이 있구나. 민수가 오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조금 기운을 차리는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이제 알았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있는 존재였을 뿐.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은도 일기장을 읽고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 가족은 변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때까지 건강해라.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정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순이 여사는 30년을 한 가족과 함께 살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 가족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